네, 안녕하세요. 옥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오렌지 세션에서는 주황색이 상징하는 균형, 조화의 의미에 맞는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앞에 계신 네 분인데요. 부부는 참 특별한 사이입니다. 전혀 다르게 살던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부모나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성격, 취미, 관심사 등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점들도 또 많고요. 사실 여성과 남성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성이 어우러지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여성과 남성이 부부 사이에서 하는 역할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접하던 뽀뽀뽀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뽀뽀뽀 노래 기억하세요?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맞습니다. 이렇게 아빠는 출근하고 돈 벌러 나가시고 엄마는 안에서 내조를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이런 이미지가 딱 좀 고립된 여성의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이 무너지면서 각자의 새로운 생활, 관계, 역할들을 정립하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부부를 넘어서서 또 삶의 동반자로 일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꿈을 함께 쫓아가는 친구로 살아가는 특별한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최동훈 영화 감독님 그리고 안수연 K-pop 필름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저 두 분은 약간 화이트로 오늘 팀복이 화이트인 것 같습니다. 컨셉이. 장항준 영화 감독님 그리고 김은희 드라마 작가님이십니다. 저는 뒤에서 이 네 분과 먼저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최 감독님과 안 대표님은 정말 친구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팀워크가 나오나요? 실제로 저희는 친구였다가 이렇게 된 사이거든요. 이렇게 된. 네. 네. 잘 된 케이스죠. 네. 그리고 아까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상식이나 이렇게 두 분의 모습을 함께 볼 때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집에서 상의를 하고 가시나요? 나 손 잡아줄 거야? 라고? 아니면 늘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으신가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소파에서도 손잡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 소파에서 죄송합니다. 또 TV를 볼 때도 네. 밥을 먹을 때는 아니요, 그냥 밥 먹을 때는 안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실 때는 어떤 분이 하세요? 두 분이 같이 가시면은 최 감독님께서. 네. 저는 집사 겸 기사 겸 이제 잡일 다 도맡아 하는. 멋지네요. 네,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우리 최동훈 감독님과 안수현 대표님 내년을 목표로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그럼 바쁘시겠어요. 두 분이서 함께 계획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근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작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직접 시나리오도 쓰시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이 굉장히 고통받는 시간이고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바빠지지 않고 있어요.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끝내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럼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실 때 누구보다도 그 감독님의 컨디션을 잘 아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내조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이제 저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오면 가장 먼저 그 안수현 대표한테 보여주는데요. 저는 제가 잘 썼다고 생각하죠. 계속 썼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시나리오를 딱 보여주고 저는 이제 아주 오붓하게 뭐 술이나 한 잔 먹을 생각인데 식탁에서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러고. 선생님 모드로? 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봤던 페이지를 다시 넘겨서 또 막 적어요. 그럼 노트를. 오늘은 둘이 술 먹을 분위기는 아닌가 보다. 그런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시나리오를 잘근잘근 씹어줍니다. 물론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걸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데 그러니까 도둑들을 제가 이제 쓰고 와서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 그 도둑들의 마지막 엔딩은 모두가 다 죽는 거였어요. 막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주 비장한. 그랬더니 시나리오 다 읽고 이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고 설명하다가 그러면 뭐 다 살리지 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다음 버전은 또 들어가서 다 살리는 버전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암살을 준비할 때 큰 소리를 쳤죠. 이번에는 무조건 다 죽는다. 나를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쓰고 그걸 감수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짜를 쓸 때는 저희가 친구 사이였는데 타짜 시나리오를 제가 못 쓰고 한 4개월 정도를 그냥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진공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짜의 아귀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한테 물어봤던 건 아귀는 깡패야 아니면 사이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깡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귀가 깡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영감들을 그냥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받고 오케이 그럼 데이트 끝. 나는 시나리오 쓰러 갈게 하고 이제 가고 뭐 그런. 정말 없어서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렇게 또 훌륭한 작품을 탄생시킨 네, 이 멋진 한 쌍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과 1에 대한 네, 끈끈한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장항정 감독님, 김은희 작가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은 최근 무한도전 작품을 함께 하시면서 더 유명해지셨어요. 이외에도 많은 작품을 협업하셨는데 가정을 꾸리는 것과 또 일을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합니다. 네, 가정을 꾸리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많이 다르고 저희는 뭐 사실은 원래 결혼 자체가 이렇게 막 대단한 장밋빛 어떤 꿈을 꾸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장모님이 키워주세요.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희들한테 잘해주고 애한테 잘해주시니까 우리 너무 편하던데요? 네, 그래서 일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모님께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장모님도 돈을 좋아하세요. 당연히 누구나. 네. 되게 좀 크지 않은 액수에 만족해 하시고.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저희는 장모님께 저희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네. 정말 저희한테 효도를 하시는 거. 효모. 네, 정말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와이프를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순조로워진 거란 이야기인데, 그러면 와이프신 우리 김은희 작가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나와서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결혼은 잘한 것 같긴 해요. 저희는 뭐 친구로 결혼했다기보다는 선후배로 만나서 네. 제 사수였거든요. 근데 가르치란 일은 안 하고 계속 연애만 하다가 결국엔 일에 콜인했고, 근데 저는 진짜 만약에 남편을 안 만났으면 아마 작가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되게 날라리 같았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영화란 무엇이고, 그러니까 어떤 대본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고,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되게 가르쳐 줬던 제 진짜 진정한 사수였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정말 파트너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스승님이었는데 바뀌었죠. 이제 부부가 됐고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바뀐 것도 궁금해요. 이게 바뀌었구나라고 체감하시는 순간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바뀐 걸 체감한 순간에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되게 침체기였고 김희 작가가 이렇게 되게 갑자기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급반전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서로의 처지가 굉장히 달라지게 됐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둘 다 망하느니 한쪽은 잘 돼서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도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그 제일 사실은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둘 다 같이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그래서 서로 배려 없이 자기 잘난 모습 배려 없이 막 내가 최고다 그러고 살다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일을 많이 할 때는 김우 작가가 조금 덜 될 때였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이 작업이 형태가 예민을 요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예민해져 있을 때는 사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그래도 그 예민이 막 더 예의 없이 불똥 튀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서로 관리를 해주시는지도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감독님하고 대표님 얘기 들었을 때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일할 때는 안 봐요. 남편을. 안 봐요. 다른 데로 가시나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술 먹을 때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가서 술 시중을 들고 순시 중이요. 네. 좋아요. 두 분은 함께 TV 보실 때 소파에서 어떤 형태로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까 그 최동 감독님하고 안수현 대표님은 뭐 소파에서 손을 잡고 TV를 보시는데 저희는 손 잡아온 게 저번 달 쳐볼 일이 많지는 않던데요. 지금 좀 한번 잡아보세요. 네네. 네. 네. 어색하다. 저 보기 좋아요. 이 같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갈등도 또 두 분도 역시나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갈등이라면 갈등일까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꾸중을 받을 때? 그렇죠. 언제나 감시받는 입장이니까. 네. 근데 실제로 갈등이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갈등이라면 그런 거죠. 이렇게 저는 열심히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영화를 하려고 막 하면 그 안수현 대표는 그것에 예산을 짜고 팀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살은 180억쯤 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그 반으로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저는 이제 의외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럴 땐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내가 씬을 한 2개 뺄까? 근데 그 안에서 열심히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럼 결국 이제 와이프분의 말을 수긍을 하시고 예산을 줄여서 찍는 걸로 그러니까 선택을 저희는 하시나요? 어떤 구조냐면 네. 저보다 훨씬 더 영화 선배예요. 네.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2배쯤 더 1993년부터 영화 일을 했었고 지금도 영화사 대표고 저는 그 영화사에 소속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통장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게 행복한 삶 아닐까요?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통장과 도장은 제가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가 보스고 저는 고용된 사람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부부 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딱 뭔가 오피셜리하게 딱 금액을 이 안에 찍어야 해. 그럼 씬을 뺄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당연히 반응하세요? 빼야죠. 빼야 돼요? 이게 본인은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를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잘 찾아보면은 빈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진 감독한테 네. 사실 누군가가 이거는 빼세요. 이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결국은 또 감독이 모든 걸 책임지고 즐겁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믿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는 부부다 보니까 네. 그냥 그걸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봤자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해결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이 상할지라도 미리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설득을 하면서 즐겁게 일하자. 엄마 같기도 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매력이 크실 것 같아요. 기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남성적인 스타일이어서 좋아했었거든요. 어떤 면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남녀 프로페셔널하고. 다 똑같이. 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고 좀 투덜대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일을 하면서 예전에 친구 사이일 때는 무서웠죠. 그냥 무서웠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상형,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라고 본인들은 다 생각을 갖고 살지만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성 감정이 느껴졌는데 이 사람한테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게 곧 이제 이상형이 다시 확립이 되는 지금 그런 제 거잖아요. 이상형은 네. 팔다리가 긴 여자였습니다. 저요? 그리고 옥주현 씨처럼.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여배우들이 다 팔다리가 긴 제 이상형들이에요. 뭐, 전지현 씨. 네, 전지현 씨, 뭐 김혜수 김혜수 씨, 씨. 뭐 염정아 씨. 아, 근데 살면서 좋아지는 건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말이 잘 통하고 기댈 수 너무 있고. 간단한 건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네. 그렇다면 이제 저쪽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점이 매력인지 서로의 매력을 좀 뽐내주세요. 질 수 없잖아요. 장 감독님은 되게 많이 웃겨서 좋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웃겨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한도전을 같이 보더라도 같은 포인트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예,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옛날에 이상형이 김국진 씨였거든요. 김국진 씨요. 좀 마르고 웃긴 사람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마른 몸을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른 몸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솔직히 몸매였어요. 몸매. 그러니까 저는 좀 이성을 볼 때 몸을 봐요. 몸 중에서도 어디를 그러니까 저는 밸런스, 밸런스. 상하체 비율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얼굴보다는 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물을 드시려다가 그런데 이제 김의 작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조금 보이시했어요.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네. 막 저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애교 있는 막 이런 좀 그런 스타일이 여성여성한 아니었어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몸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거랑 성격과 몸. 좀 서서 하고 싶네요, 진행을. 네, 작가님께 서서 계신 모습을 좀 보고 싶기도 하네요. 두 분이 이제 작품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반대로 작가님께서 작품을 쓰시고, 선배님이신 남편분께 이제 어때라고 의견을 물어보실 텐데, 어느 정도 수렴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같이 일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로 일할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그널이라든지 뭐 딴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없어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그냥 재밌어.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다음 부로 나가도 되는구나. 약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모니터를 안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 떠올려 보는데 읽어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은 같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읽은 것 같고. 아니 그 시그널 처음에 그 해서 너가 너란다. 근데 편하게 하세요. 네가 했는데 처음에 방송국에서 이게 좀 재미없다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재미없고 무슨 설정을 이렇게 바꿨으면 이걸 재밌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그 새끼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 틀렸다. 네가 맞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40년, 30년 이렇게 했지만 그건 관성이고 그런 낡은 드라마의 시대가 지났고 네가 진짜 맞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장점으로 생각했던 거를 오히려 배제하고 지금 조금 더 특화된 이런 이야기들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맞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그렇죠. 기억을 새로운 못해서 획을 그으셨으니까요. 네, 우리나라 드라마의 그런 어떤 로맨틱하고 뭐 그런 정설에서 아주 새로운 뭔가 획을 확 그으셨어요, 작가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만큼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담는 그릇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도 그만큼 참 크고요. 그래서 최근 여성의 그런 가치 변화, 사회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담는 매체들 혹은 뭐 노래 가사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작품 활동을 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상관없이 하시는 편이신지? 네, 아마 그거는 뭐 대표님이나 다 여기 창작자들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뭘 굳이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제가 계속 체감하는 그런 뭐 기사를 보건 책을 보건 영화를 보건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감독님께서는 최 감독님께서는 어떠세요? 여성의 이야기에 힘을 이제 많이 실어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타짜를 시나리오를 쓸 때 김원희 작가님도 이제 김혜수 씨랑 작업을 같이 하셨잖아요. 김혜수 씨랑 그렇게 같이 작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타짜에 나오는 정마담이라는 역을 김혜수 씨가 했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시나리오의 분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안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속임으로 분량이 많아 보이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레이션을 앞에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 이제 김혜수 씨 분량의 나레이션을 이렇게 군데군데 넣었더니 갑자기 이 영화에서 김혜수 씨가 맡은 정마담이라는 여자가 너무 중요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통하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김혜수 씨의 회상처럼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그래 이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관객들은 절대 김혜수 씨가 나온 정마담을 잊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저한테는 이게 이 영화의 흥행의 키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혜수 씨가 너무 잘해 주셨고 도둑들을 할 때는 보통 그런 영화 그러니까 강탈 영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홍콩에서 그냥 둘이 놀다가 그 얘기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영화를 찍어야지 하면서. 그때 이미 남자 전체가 아니라 여자는 4명, 남자는 6명. 그러니까 무슨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것보다는 이런 세계에 여성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 드라마를 막 뒤흔드는 걸 제가 보고 싶어졌어요. 암살을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자고 저희가 두바이 영화제에서 다음에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한 3개쯤 얘기했는데 다 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비장의 무기 암살을 꺼냈더니 듣자마자 주인공을 여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뛰어난 배우인 전지현 씨랑 작업을 또 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이게 여자일 경우에 이 영화가 모던하게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암살이 너무 구태의연한 영화가 될까 봐였는데 이게 여자 주인공이 들어오면서 이 얘기가 남자 주인공일 때와 너무 질적으로 다르고 그 여자가 악정고투하면서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 그것이 마치 이 영화의 본질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가 보통 남자를 보좌하거나 뭐 조력하거나 또는 그런 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한 명의 여성 캐릭터가 별로 시원치 않은 영화를 다 구원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여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피카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이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여자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네. 여자를 많이 알아가셨습니까? 네, 네. 네, 이제 저쪽 부부팀에도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작품을 많이 안 해서 근데 딱히 뭐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이렇게 작품을 한 적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제대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회적인 이런 어떤 이런 창작물의 사회적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책무와 그 어떤 윤리에 대한 그런 어떤 원칙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 네,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 성원들한테 그래서 그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 안에 있는 뭐 어떤 인물들 자체가 되게 왜곡돼서 보이거나 우리 선입견 때문에 왜곡돼서 보이거나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되게 지양하려고 예, 노력하는 편이죠. 예. 저는 여기 질문엔 지금 정해진 질문에는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 음악적인 취향도 참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영상미에서 가장 그것을 화려하게 감정적으로 덧입히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분의 그 의견이 가장 영향력 있게 저희는 네,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제 장영규라는 음악 감독과 4편을 했습니다. 타짜 전우치 도둑들 암살을 했는데 장영규 음악 감독이랑 하라고 얘기한 건 이분이에요. 계약이 돼 있으신가요? 아니 잘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노래방을 갔는데 이분이 노래를 못해요. 작곡가인데. 원래 이제 음악 감독과 첫 미팅은 노래방에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술 먹고 하다가 노래방에 가겠대. 네. 그리고 제가 심각하게 따진 적이 정말 장영규 음악 감독과 해야 되나. 그러나 뭐 너무 훌륭한 음악 감독이었고 음악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어떤 영감을 찾는 편이에요. 이런 음악이 좋은 건가? 뭐 이 영화에 맞을까? 그러니까 이 씬에 맞을까? 네. 그래서 그리고 저보다 음악을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죠. 네. 어떠세요? 음악 선곡. 저는 아까 제가 사실은 선곡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어서 거의 감독님이 주로 하시는데 저는 작업을 할 때는 되게 막 이렇게 하드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뮤즈라는 어떤 영국의 그 그룹 네.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작업을 하긴 해요. 예. 근데 같이는 못 들어요. 같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락을 싫어하세요, 감독님? 아니요. 좋아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다 보면 진짜 이 씬에 이런 음악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단 경우도 저는 있죠. 만약에 감독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 감독님의 의견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진짜 이 드라마 작가가 사실은 그 감독님들하고 의견들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아무래도 작가 비중이 적지 않은 장르라서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매너가 좋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자기 고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확히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이 분명해서 그래서 같이 일하는 감독님들이 굉장히 김은지 작가 좋아하죠. 예, 그런 점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집부터 부릴 수 있는데. 네네네.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나오셔서. 그러니까 전혀-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김은지 작가 얘기라도 많이 해야지 뭐 오신 분들이 심심하지 않고. 아니, 서로 파트너이시지만 사실 이제 어쨌든 부부 관계라는 틀에 있으시니까 그래도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라고 뭔가 가치관에 대한 부분도 듣고 싶거든요. 꼭 그래도 이건 지켰으면 좋겠다. 이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 저희는 뭐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맨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저희 다 아침밥 못 해준다. 그러고 난 청소도 안 할 거고 뭐 제가 차려줘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예, 뭐 그런 걸 다 결정을 하고 결혼을 그래도 좋으면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좋다고 그래가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예. 진짜로 자기는 이렇게 가사에 전혀 관심도 없고 네. 가사 할 생각도 없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악마 같은 게 그런데 근데 뭐 그래도 결혼하겠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거 상관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재밌게 놀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결혼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안 할 줄은 나는 몰랐네. 얼마 전에 저한테 밥을 차려준 적이 있어요, 김은지 작가가. 예. 네. 어떤 메뉴가 근데 나왔나요? 김은지 작가 아니 집에 있던 거 뭐 장모님이 해놨던 네. 메뉴 거는데 자기 그런 걸 제가 차려준 거죠. 어머니께서 해주신 거. 자기가 그런 거야.
오빠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오빠 내가 밥을 차려준 게? 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상관이 없으면 괜찮잖아요. 네. 그쵸. 예, 예.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서로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그냥 저는 여성이 집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보다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성은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되게 건전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뭐라 하죠?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면을 물려받았는데 저는 내 가족들이 나의 가족이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멋있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반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저희 딸이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든든한 지원자? 가끔 울타리가 돼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고. 예. 뭐 밥은 괜찮아. 빨래도 괜찮아. 그럼요, 밥은 또 장모님도 있고. 네. 그냥 재미있게 살자. 저도 제가 차려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요리를 좋아해요. 요리 제가 좋아하세요. 요리를 요리를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저는 설거지를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천생연분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 비계만 먹고 얘는 살코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 쓰레기 분리수는 건 누가 하세요? 쓰레기 분리하는 거. 그거는 장모님이 하죠. 사실 요리 좋아하는 남편분이 설거지 안 좋아하시고 쓰레기 분리는 나 한 번도 안 해봐서 하는 분이 저희 주변에도 꽤 있어요. 네. 그런 아니, 쪽이신가 이거-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김은희 작가가 워낙 좀 집 안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저는 또 쇼핑 이런 거 좋아해요. 마트 가서 네. 참치 요게 좀 나트륨 덜 들어가고 여기 올리브유 요게 더 싸고 그램당 얼마 이런 네. 것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의 생필품 사러 마트 갈 때 저희 딸이랑 저랑 둘이 가요. 네, 둘이 가고 이분은 이제 큰 일을 하시고 그쵸.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최 감독님과 안 대표님의 두 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두 분 너무 재밌으세요. 저는 약간 무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은 머릿속이 하얘져요. 네, 저도 이게 익숙할 때도 됐는데 저도 잘 그래요. 재미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자꾸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했던 걸까 이런 아. 생각이. 두 끼 이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아침에 꼭 해장을 해야 돼요. 네. 최 감독님은 오히려 아침을 안 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자기 전에 꼭 술을 마셔요. 꼭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애가 없어요. 워낙 네. 결혼도 늦게 했고 애도 없고 근데 두 분은 이제 각자 일을 하시지만 저희는 같이 영화를 만드니까 그쵸. 그러니까 도둑이 암살이 뭐 이러거든요. 마치 영화가 저희 애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날 집에 들어오면은 뭐 걱정되는 거든 아니면 재밌었던 거든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면서 술을 먹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아침에 꼭 해장을 해야 돼요. 얼큰하게 많이 드세요? 많이 먹죠.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에 꼭 밥을 차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저를 위해서지 남편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네. 저는 꼭 술을 같이 마실 수 있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술 못 먹게 먹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었는데 그래서 술 주량을 제가 계속 키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은 같이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 저는 전우치라는 영화를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때 그 박찬욱 감독님의 박쥐라는 영화의 프로듀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막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안 풀리잖아요. 그럼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촬영이 끝나고 와서 오늘 이런 장면을 찍었는데 박찬욱 감독님은 역시 천재 같아.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천재인지 들어보자 해서 술 마시고 그래서 다른 작품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실은. 좋은데요?
그 감독님께서 집에서 하는 가사 분담의 어떤 파트가 있을까요? 저는 자다가 택배 기사가 오거나 그러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집에 남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잡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다른 뭐 설거지를 좋아하신다거나 요리를 좋아하신다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다거나 이런 장기가 있으시면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장항준 감독님하고 비슷해요. 마트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좀 분위기 있는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마트로 끌고 가요. 거기서 시식을 하고 이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음식도 시도는 해요, 항상. 네. 네. 해주신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어떤 게 있죠? 라면? 라면. 다행이네요. 하나라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대표님께서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남편이 사랑스러우신 거죠? 네, 그거는 본인이 가지는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밥 투정은 안 한다. 그러니까 저도 음식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네. 그냥 매일 하던 그거 정도나 하는데도, 어쨌든 맛있게 먹어줘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나이가 같아요. 5개월 빨라요, 이분이. 그래서, 절대, 야, 너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물론 두 분은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시고, 네. 그렇게 처음 만나셔서.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게 싸울 때도 야나 너라는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수연, 뭐 이렇게 같이 싸울 때. 이름을 불러서. 싸우면 반드시 동훈 이렇게 하나요? 대표님은? 그렇게 하죠. 아니면 뭐. 자기.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화해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런데 은근히 그 원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그래서 막 크게 싸웠을 때도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순간에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말자. 그런 몇 가지 그 원칙. 싸움을 싸움으로 더 키우지 않고 그냥 빨리 현명하게 잘 해소를 하시는군요. 네. 그게 보통 싸운 다음에 다음날 그냥 각자의 직장으로 가거나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면 네. 긴장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네. 저희는 아침에 같이 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얼굴을 보며 일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좋을 게 없더라고요. 그 싸움과 이 불편한 감정을 오래 갖고 가는 게 저만 힘든 거예요. 그쵸. 네. 감독님은 갈등은- 오히려 그냥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남자분이시나 그런가요? 남자들이 더 단순한가요? 남자는 고도로 단순합니다. 고도로. 네. 어. 그러니까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복잡함이 숨어 있는데 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잘 몰라요. 네, 이렇게 부부이면서 또 파트너인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자세하게요? 네, 뭐, 기대를 갖고 싶으니까요, 더. 전 다음 작품은 아마 사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속 지금 신업 작업 중이고요. 예. 아마 내년쯤에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역시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극이 나올 거라고 일단 기대를 많이 해도 죽을 되겠죠? 것 같아요, 죽을 이번에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은희 작가 얘기 잠깐 좀 해드리자면 사극인데 아마 처음 보시는 사극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르적으로 그냥 사극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서 저도 되게 아이템도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되게 진짜 기대되는 아이템. 저는 그냥 김은희 작가가 번 돈으로 슬슬 여행을 하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 초에 지금 촬영하는 걸 목표로 해서 네. 예, 지금 캐스팅 이제 작업 중입니다. 예. 네. 네네.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아닌 것 같아서 접고
그러면서 내년쯤에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라고 얘기만 하면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 쌍천만 부부라는 뭐 이름 별명도 있으시던데 그만큼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다음 작품이 그죠? 그렇죠. 부담스러운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담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긴장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건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작품 그래서 이제 하기 어렵죠. 뭐 선택할지. 그래서 한 5작품 또 벌써 까였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건, 이렇게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순간 딱 와요. 아, 이거다. 근데 그때의 그 얘기는 굉장히 하잘것없고 조그만데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술을 좀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깊은 대화로 또 훌륭한 창작물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업계에 일을 하시면서 서로의 멘토이자 또 동반자인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